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유전 단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은 멘델이라는 사람이 연구했는데 완두를 이용해서 유전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1단원 제목을 보니까 멘델의 친구 완두라고 돼 있죠. 완두콩을 재배하면서 유전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했던 겁니다. 자, 교과서 보니까 강아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어미에게서 태어난 강아지라도 이렇게 생김새가 다 다르죠.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도 그 유전자가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털 색깔이라든지 생김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생물의 고유한 모양, 색깔, 크기, 성질 등을 형질이라고 하죠.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한번 줄을 꺼보기 바랍니다. 고유한 모양, 색깔, 크기, 성질 이런 것을 형질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완두의 경우에도 동그란 완두가 있고 쭈글쭈글 주름진 완두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형질이 되겠죠. 혹은 색깔이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다, 깍대기 모양이 어떻다, 색깔이 어떻다, 꽃의 색깔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생물의 형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형질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형질을 결정하는 물질은 생식 과정을 거쳐서 부모에게서부터 자녀에게, 자손에게 전달되는데 이것을 유전이라고 하죠. 유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유전에 의해서 어떤 형질이 결정되는데 형질 중에서도 대비가 되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특징을 가진 형질이 있어요. 동그랗느냐 쭈글쭈글하냐 이거 두 개는 서로 대비되는 거죠. 노란색이냐 초록색이냐, 네, 이런 것들을 대립형질이라고 해요. 둥글다 주름지다 이 두 가지 관계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으니까 대립형질. 색깔이 노랗다 초록색이다 이것도 대립형질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꼬투리 모양이 어떻다라는 것도 대립형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둥글다라는 것과 색깔이 녹색이다라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완두콩은 동그랗게 생겼어. 네가 가진 완두콩은 어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대방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일반적으로 내 콩도 동그랗게 생겼어. 아니면 내 콩은 쭈글쭈글하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내 콩은 동그래. 네 콩은 어때? 물어보는데 내 콩은 녹색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 노란색이냐 초록색이냐는 이 색깔끼리 대립되는 형질이 되겠고,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도 이것 둘끼리 서로 대립되는 형질이 되겠어요. 꽃의 색깔이 어떻다라는 것도 꽃이 보라색이다 흰색이다 이것도 대립 형질이 되겠죠. 꽃의 색깔과 콩의 색깔은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죠. 네, 서로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을 대립 형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이런 게 형질이고 대비되는 것들은 대립형질이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멘델이 어떻게 유전을 연구했는지 살펴볼 건데요. 멘델은 완두를 이용해서 유전을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생물들 중에 완두를 이용했을까 하면 완두가 이 유전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자, 일단 재배하기가 쉬워요. 자, 우선 재배가 쉽다. 재배하기 어려우면 하다가 중간에 죽어버리고 하면 연구를 할 수 없겠죠. 죽어버리면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불편하겠죠. 재배가 쉽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다음 세대를 얻기까지 시간이 짧아요. 한번 심어서 다음 열매를 거둘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요. 네, 그러면 한번 연구를 해보고 또 다시 또 연구가 필요하면 다시 심어서 또 해보고, 그 기간이 짧으면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연구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길면 한 번 기다리는데 10년, 20년 기다렸다가는 연구를 제대로 하기가 힘들겠죠. 자, 이렇게 세대가 짧기 때문에 유리하고, 또 한 가지는 한 번에 얻는 자손의 수가 많아서 통계적으로 분석이 유리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에 콩을 수확하니까 몇백 개, 몇천 개의 콩이 생겼다면 그 콩들을 다 개수를 세어봐서 동그란 게 몇 개고 주름진 게 몇 개다. 그래서 몇 대 몇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수가 적다면 이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죠.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A형인 사람과 B형인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더니 그 아이가 A형이 태어났고 또 B형도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애를 낳아보니까 또 A형이 태어났어요. 애를 3명 낳았는데 A형 2명에 B형이 1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A형과 B형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A형과 B형의 태어나는 비율이 2대1의 비율이거나 A가 2, B가 1, 2대1의 비율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없죠. 애를 3명밖에 안 낳았으니까. 또 그 다음 태어나는 애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다음 태어나는 애는 B가 태어날 수도 있고, 또 A가 태어날 수도 있고, AB가 태어날 수도 있고. 근데 A형과 B형이 실제로 결혼하면 태어날 수 있는 자녀는 A형, B형, AB형, O형이 사실 다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나중에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렇게 태어나는 자손의 수가 적은 사람의 경우에는 태어난 사람의 숫자를 보고 몇 대 몇이다라고 비율을 단정 짓기가 힘들어요. 단정 지을 수 없죠. 그런데 콩은 한 번에 재배를 했더니 수백 개, 수천 개의 콩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세봤을 때 나타나는 비율은 굉장히 의미 있는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립형질의 차이가 뚜렷해서 교배 결과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렇죠. 둥그냐 주름지냐 확실히 구분이 되죠. 뭐 노란색이냐 초록색이냐 확실히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결과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가수분, 타가수분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의도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자가수분, 타가수분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자가수분과 타가수분 둘 다 수분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수분이 무슨 말이냐? 수분이 뭘까요? 네, 물기가 많은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수분? 네, 그 수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분이라는 것은 꽃에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 수술머리에 있던 꽃가루가 암술머리로 이동하는 과정을 우리가 수분이라고 해요. 식물의 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자손을 번식하는 역할, 생식기관이죠. 꽃에 수술이 있고 암술이 있고 한데 수술이 동물의 수컷과 같은 역할이 되겠어요. 수술머리에는 꽃가루가 붙어있고 그 꽃가루에는 정세포가 들어있어요. 이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서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벌이나 나비에 의해서 묻어서 이동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암술머리에 붙으면 그렇게 해서 수정이 이루어져서 미씨가 씨앗이 되고 그렇게 해서 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게 수분 과정이죠. 꽃가루가 수술에 있던 꽃가루가 암술머리로 이동하는 과정이 수분인데 자가수분, 타가수분은 뭐냐면 자가수분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스스로 자체죠. 그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한 송이의 꽃이 있는데 꽃에 수술이 있고 암술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수술의 꽃가루가 여기 있는 암술의 꽃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자가수분이라고 하죠. 타가수분은 뭐겠어요? 그럼 이 꽃이 아니라 다른 꽃, 다른 꽃이라고 해서 같은 그루에 있는 다른 꽃 말고 다른 그루, 다른 개체, 이게 완두가 하나 심어져 있고 옆에 따로 심어져 있는 다른 완두에서 핀 꽃이 있죠. 여기도 꽃이 있고. 그럼 이쪽에 꽃에서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그루에 있는 암술에다가 묻혀주는 거죠. 근데 이게 타가수분이에요.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은 뭐 벌이나 바람이나 꽃에 나비에서 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위로 교배할 수가 없지만 이걸 붓으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맨들은 그렇게 했어요. 붓으로 이렇게 탁 살짝 꽃가루를 묻혀서 암술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임의적으로 교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멘델은 완두를 이용해서 유전을 연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구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있어요. 그 두 완두를 서로 교배해 볼 건데 이 둥근 완두나 주름진 완두가 순종일 경우가 있겠고 혹은 잡종일 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하면 어떤 자손이 태어날까?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멘델이 실험을 해봤는데 먼저 순종을 얻어야 되겠죠. 순종의 둥근 완두를 얻기 위해서 멘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가수분을 시켰어요. 둥근 콩이 나오는 완두를 계속 심어서 거기서 꽃이 나오면 거기서 자가수분하고 또 거기서 나온 둥근 완두만 또 골라내가지고 심어가지고 그걸 또 자가수분하고 자가수분을 여러 세대를 거쳐서 진짜 잡종이 아닌 순수한 둥근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완두를 얻었다는 거죠.
자, 그런 순종의 둥근 완두를 얻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름진 완두도 같은 방식으로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얻었어요. 그래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의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어떤 완두가 나올지 실험을 해봤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안 궁금한가요? 네. 자, 어떤 완두가 나왔냐면 이렇게 둥근 완두가 나왔어요. 둥근 순종과 주름진 순종 두 개로 교배하면 둥근 것도 나오고 주름진 것도 나오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100% 둥근 것만 자손이 태어났다는 거죠. 자, 여기는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두 그림이 다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었어요. 뭐 두 개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타가수분을 한다 했죠. 여기 주름진 완두에 암술이 있고 둥근 완두에 수술, 둥근 완두에 꽃가루를 묻혀서 주름진 완두에 암술에 묻혔다는 거죠. 이렇게 자가수분했을 때 어떻게 태어나는지 살펴봤고, 근데 이거는 반대로 둥근 완두에 이번에는 암술을 사용하고 수술을 주름진 완두를 사용했어요. 그렇게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이렇게 옮겨봤어요.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암술을 어느 걸 쓰느냐, 수술을 어느 걸 쓰느냐 그 차이인데 두 결과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암술의 거냐, 수술의 거냐 그런 건 상관없이 어쨌든 순수한 둥근 완두의 순종과 주름진 완두의 순종을 교배하면 방법이 어찌됐든 간에 결과가 똑같이 둥근 완두만 나온다 라는 내용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왜 둥근 완두만 나왔을까요? 주름진 완두는 나오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순종끼리 교배해서 나타난 것을 잡종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여기 부모에게서부터 처음으로 나온 세대이기 때문에 이걸 잡종 1대라고 해요. 잡종 1대에서는 둥근 완두만 나오더라. 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둥근 완두만 나왔느냐? 그 주름진 완두는 왜 안 나왔느냐? 그래서 이 경우는 둥근 완두를 우성이라고 해요. 주름진 완두는 열성이라고 하죠. 네, 왜 그러냐면 잡종 1대에서 둥근 것만 나왔으니까 주름진 것보다 둥근 게 좀 더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둥근 것을 우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주름진 것은 열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잡종 1대는 둥근 완두, 우성의 형질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맨델이 알아냈어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뭘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